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관악 총선 후보자 토크쇼인 우리 후보자는 토크가 하고 싶어서 참여하기 위해 오신 분들 여러분들 너무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 번만 칠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본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총 5분의 정당부 이제 후보자님들을 모셨는데요. 네, 우리 후보자님들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조금 사실 정치라고 하면 조금 딱딱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도 이제 정치인을 바라보는 조금 딱딱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없애고자 우리가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제외하고 이제 후보자님과 우리 청년들의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이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분씩 소개를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저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들 그 소개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꼭 잘 들으신 다음에 똑같이 소개를 해주셔야 되세요. 네. 지금 다들 머릿속으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라고 하실 텐데 그거랑 다른 얘기를 할 거니까 소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관악 FM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장에 계신 우리 청년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후보자는 토크가 하고 싶어서 진행을 맡은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회자 김건영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자. 뒤에 청년분들도 박수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우리 후보자님들도 너무 지금 딱딱하고 계시거든요. 네, 조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어떤 분부터 진행을 해볼까요? 자 우리 그럼 첫 번째 후보자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태우 후보자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정면 보고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정태호입니다. 이렇게 하면 딱딱하죠. 아, 너무 딱딱하니까 제가 아까 저 말하기 좋아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후보자님은 뭐 어떤 걸 좋아하는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제 한 문장 살짝 넣어서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착한 사람 정태호입니다. 아 착한 사람 우리 정태호 후보자님 오셨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우리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 미래통합당의 우리 오신환 후보자님 자 어떻게 인사해 주실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오신환 후보인데요. 저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예, 과거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했고요. 네. 우리 청년들 함께 청년 정치해왔던 사람으로서 오늘 만남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잠깐 이제 넘어가기 전에요. 자 이제 착함. 따뜻한 이런 거 안 됩니다. 조금 긍정적인 단어 말고 약간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거. 뭐 잘생겼다 괜찮고요. 나는 키가 크다. 나 맛있는 거 좋아한다. 막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은 이제 민생당 한인수 후보자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민생당 기호 3번 한윤수입니다. 저는 따뜻한 금융을 실현했던 30년 경력의 유일한 경제 후보입니다. 잠깐만 저 인사 중에 끊어 죄송합니다 후보자님. 다시 갈게요. 그런 인사 말고 조금 후보자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인사. 제가 말씀드린 따뜻한 착함 제외하고 딱 어떤 걸로 해보시겠어요? 예, 저는 유일하게 네. 경제 현장에서 30년 동안 일했던 네. 경제 후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후보자님 지금 어떻게 인사를 지금 약간 막막하신 것도 있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희수 후보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마지막 인사 한 번만 쭉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우리공화당의 박현성 후보이고요.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박현성 후보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이제 민중당 김한영 후보자님 부탁드릴게요. 네, 기호 8번 김한영이고요. 저는 등산과 막걸리를 좋아하는 후보 김한영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청년분들도 그렇고 우리 후보자님도 그렇고 이제 바쁜 걸음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얼굴을 비추고 가고 싶고 후보자님들 계세요. 그래서 처음 이제 어떻게 빨리 오셨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좀 먼저 일어나셔야 되는 우리 오신환 후보자님 계신데 우리 어제 크게 자리를 못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한마디 우리 청년들에게 한마디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길게 함께 하고 싶은데 미리 선약된 일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얼굴만 비치고 가야 되는데요. 저는 제가 35살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꼭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연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청년들과 소통하는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라도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청년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응원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 만드는데 역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네. 그럼 저희 이제 자리에 이제 일어나시는 네. 걸로 하고, 후보자님 혹시 가시기 전에 너무 고생 많으시고 이제 발바닥 패치 네, 들어가셔서 네 발바닥 패치 붙여서 네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저만 주는 거 아니죠? 네 지금 4개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자님 한 분씩 가실 때마다 제가 드릴 거예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후보자님 4분 지금 이 진행하는 동안 딱딱한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항상 웃고 우리 막걸리 좋아하시고 우리 고양이 좋아하시고 네 이런 분들이 얘기를 진행할 거니까요. 대신에 자 이제 청년분들도 그렇고 우리 후보자님도 그렇고 진행하기에 앞서 좀 3가지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막 힘을 뺏고 난 막 누르고 막 이런 자리가 아니라 서로 얘기 들으면서 좀 힘도 얻고 사실 후보자님 제가 아까 살짝 얘기 나오면 후보자님들께서도 이제 서로 만날 일들이 많이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후보자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좀 힘을 얻고 가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서로가 약간 공격하는 말보다는 서로가 그런 사람이군요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후보자님? 네. 그래서 제가 바라는 이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게 기존에 만나왔던 사회자분들하고 조금 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 정말 편하게 이제 후보자님들과 얘기를 진행할 거라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럼 바로 진행해도 될까요? 예. 네, 우리 정태 후보자님 계속 이렇게 아빠 미소를 이렇게 짓고 계셔가지고 네, 제가 여기 너무 열심히 진행하고 너무 아빠 미소 지어주시는 건가요? 아니 웃으라며. 딱딱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웃고 있는 건데.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진행을 할 텐데 우리 진행 아까 소개를 살짝 드렸지만 여기에 거의 12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12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이 키워드 하나를 뽑으셔서 그거에 맞춰진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먼저 뽑겠다 하시는 분 손 하시면 아무도 없을 줄은 알았어요. 네, 정태 후보자님. 아니 저도 이제 미안하게도 중간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가야 돼가지고 네.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네. 그럼 우리 정태 후보자님 한번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담당하신 분 한 분 와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거 추첨하면 바로 제가 가까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한다고 뭐 어려운 질문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대신에 이제 좀 깊은 얘기는 제가 이제 지향하고 이제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할 건데 한번 뽑아주세요. 자, 뭔가 첫 번째 키워드가 영화. 네. 자, 혹시 최근에 본 영화 어떤 거 있으세요? 최근에 본 영화는 기생충인 것 같은데. 기생충 그럼 영화관 가서 직접 보신 건가요? 아니 집에서 봤죠. 집에서.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의 약간 인생 영화는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인생 영화. 네. 약간 내 인생에서 이건 기억에 남는 영화 이런 영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화 제목을 얘기하는 네, 게. 영화 제목. 저는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그 영화가. 몇 년도 영화고 제가 여쭤보면 죄송해요. 네. 그게 90년대 중반쯤일 것 같은데요.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약간 코미디 쪽의 영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데요. 아닌가요? 네. 네. 몰라서 여쭤본 거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고등학교 때 네. 친구들인데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음악 활동하던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뭐 장사하고 어떤 친구는 또 음악을 계속 했던 친구인데 네. 그 친구들이 나중에 다시 우연히 만나게 돼서 다시 음악 활동을 하는 이런 약간 스토리인데 따뜻한 얘기. 되게 그렇죠. 되게 이렇게 뭐 그냥 인생 살아가는 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쓴 그 영화인데 영화는 별로 성공은 못했어요. 그 관객 동원은.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죠.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가요? 그러면? 뭐 그거 자기 느낌이겠죠. 저 영화 진짜 잘 만들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평론가들이 되게 좋게 평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 영화가 네. 영화 살리기 운동을 했어요. 일반 영화 팬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뮤지컬로까지 만들어졌죠. 혹시 우리 뒤에 계신 청년분들 중에 와이키키 브라더스 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 뒤에 계신데 어떠셨나요? 여기 똑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한번 왜냐 반응을 바로 해주셨거든요. 네, 와이키키 브라더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뮤지션 쪽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네. 아는 친구가 왜 이 영화를 보면
밴드를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면서 보라 그래서 봤는데 굉장히 공감 가는. 정말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네, 인식인 음악이 참 힘들구나. 그 수안보에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그 호텔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거기까지 갔다니까요. 거기 가서 묵고 이제 오신 건가요? 아. 진짜 그 영화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그러면 뭐 하여튼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번에 본 기생충은 어떠셨어요? 약간 기생충은 사실 거의 이슈에 가까운 영화 중에 하나였다 보니까 기생충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야 완벽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어떤 점에서요? 제가 진짜 깊게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점에서 완벽한가요? 아니 되게 어두운 영화잖아요. 맞아요. 어둡고 심각한 영화인데 아주 재미나게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잖아요. 네. 전혀 지루하지 않게. 그런 점에서 저는 아주 이 시나리오가 탄탄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후보자님 청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 있다면 와이키키 브라더스 말고 기생충 말고 뭔가 가장 생각나는 영화 중에? 잘 생각나는 영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자 그럼 혹시 다른 후보자님 중에 혹시 나 이 영화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 계신가요? 지금 머릿속에 지금 다들 막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무슨 영화 얘기하지? 무슨 영화 얘기하지? 하는 동안 그러면 제가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추첨함 좀 들고 와주세요. 네, 추첨함. 네, 우리 다음은 후보자님 잠깐만. 자, 정태 후보자님 그 어떤 분의 얘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이 다른 후보자님들 중에. 저는 박현성 후보자님. 그러면 우리 박현성 후보자님 바로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가 나올지. 자, 고향이요. 고향. 우리 고향이 어디신가요? 고향은 그 서교동이요. 마포구 서교동. 네. 그러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하긴 한데. 네, 저는 일단 여기에 오게 된 거는 여기 지금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서교동 말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약간 그거는 실제적인 고향이잖아요. 약간 내 마음의 고향. 그게 제 마음의 고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교동이요? 네. 네. 왜냐면 네. 초등학교를 네. 거기 홍대부속을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쪽에서 지냈기 때문에 네. 제일 긴 시간 지낸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네. 약간 추억이라는 게 있을까요? 약간 딱 생각나는 추억 같은 거? 학교 가는 길목이나 이런 데서 네.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이도 보고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고양이도 네. 좋고. 네. 그리고 일단 그때 저희가 많이 학교 자체가 활발한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스하키 부가 있었거든요. 아이스하키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하진 않았고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네. 전임이셔서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실제 링크장 가서 이제 오빠들 그거 하는 거 많이 보고 오빠들.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얘기들. 그럼 생각보다 저희는 관악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또 그쪽으로만 계속 생각을 했는데 네, 또 후보자님들만의 이제 또 마음의 고향이 있다라는 것도 또 이거를 좀 알고 된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다음 후보자님 이제 어떤 분이 이 또 재미난 자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르기 되게 힘드시죠? 네. 그럼 제가 고를까요? 아니요, 저는 잠깐만요. 자, 정태 후보자님은 색깔이 비슷하니까 한인수 후보자님. 근데 여기 얘기 듣고 싶다. 자, 어떤 분으로 하실 건가요? 김한영. 좋습니다. 자, 후보자님. 뭔가 좀 약간 재미난 키워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어떤 건가요? 앞에 딱 비춰주세요. 별명. 자, 우리 후보자님 그러면 지금의 별명은 뭔가요? 약간 많이 불리는 지금의 별명. 지금의 별명이요. 네. 그러게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별명.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가장 유치한 별명들이 많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 어떻게 되시죠? 특별히 별명은 없었었고요. 오히려 네.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2018년도 때 선거 나갔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 사진, 지금 걸려 있는 현수막 사진인데요. 송은이 닮았다고. 그래서 머리가 지금 막 그런데 송은이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송은이 아니면 제 생각나는 이선희.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말씀 이선희랑 그리고 송은님 딱 그 중간. 그렇죠. 예. 그럼 우리 노래도 혹시 좋아하시는 이선희 가수님 좋아하시나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2에게라는 노래가 있기는 한데요. 제2에게는 저도 제가 아는 노래인데. 부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원래 제가 끝까지 시켜야 되는데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 전에 그러면 우리 다른 후보자님 별명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할게요. 우리 정태 후보자님 별명 혹시 초등학교 때 별명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별명이 별로 없어요. 별명이 없으시다고요? 네. 최근에 네. 최근에 우리 그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저보고 관악의 정우성으로 하자 그러더라고요. 참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자 마음에 드시나요 정우성? 얘기를 하셔야 그게 별명이 되는 거예요. 네. 좀 창피하시. 그러면 약간 어디까지 가면 좋을까요? 정우성은 이게 하이 클래시다 치면 딱 나는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약간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원빈? 원빈 얘기도 나왔어요. 우리 후보자님, 네 정말 그러네요. 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후보자님 입에서 지금 원빈, 네 그리고 이제 정우성,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아니요, 저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되게 비웃듯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그 약간 잘생겼다라는 거를 이게 딱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밌게 하고자 말씀드리고 근데 사실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되게 젊고 되게 잘생기시긴 했어요. 부러워서. 네. 후보자님 사실 제가 이렇게 장난치는 거는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네. 저도 후보자님처럼 약간 늙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자 우리 한인수 후보자님은 혹시 별명 어떤 별명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그 담임 선생님이 별명 지어주신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건가요? 상당히 아픈 추억인데 저를 물개라고 보시더라고 별명이 물개라고. 왜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사실 이제 저희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성예비를 못 냈어요. 못 내가지고 학교 가면은 기성예비를 독촉하고 옛날엔 그랬습니다. 또 못 내면은 수업을 빼먹고 집을 돌려보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집에 가면 나올 게 없으니까 산에 가서 놀고 오죠. 다시 또 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빠져나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너는 잘 빠져나가니까 별명이 지금부터는 물개다 그러더라고요. 이 물개가 잘 빠져나가는가 봐요. 그래서 물개라고 별명을 네. 지어가지고 그게 좀 제 별명으로서는 조금 재밌기도 하고 또 상당히 아픈 추억도 있습니다. 약간 그 추억이 정확하게 담겨 있는 별명이긴 한데 예, 그러면 예. 후보자님은 지금의 물개라는 그 별명은 어떤 느낌이신가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인생에 어떤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어려운 점을 이겨내고 제가 이제 현재 지금 오랫동안 직장을 하고 지금 현재 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 제가 이거 오면서 여기 청년 캠프에 이제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좀 들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부산 내려가가지고 가출했습니다. 제가. 가출까지. 예, 가출해가지고 부산에서 공장을 좀 다녔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직업 경험을 겪고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현재 이 자리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러면 네, 물개라는 게 그 나쁜 의미에 잘 피한다기보다는 네. 안 좋은 일들을 잘 피해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잘 예, 유지해왔다라는 맞습니다. 예, 좋은 맞습니다. 의미로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사실 하면 전 오히려 그 별명이 제가 만약에 지금 듣는다면 예, 예. 너무 좋은 의미의 아, 예. 별명이지 않을까 예, 예,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별명이 생길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추억으로 남습니다. 원래 별명이라는 게 사실 가장 처음에 들으면 기분이 되게 나빴다가도 예. 나중에 들으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제 별명이 그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건빵 아시나요? 네, 알죠, 건빵 네. 알죠. 네, 맞아요. 정말 알죠. 단순해요. 네, 건빵, 건포도. 네, 이걸로 되게 많이 불려요. 아, 그때는 뭔가 네. 기분 나빴는데 그냥 재밌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마지막 우리 후보자님 별명 딱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가 아니라 20살 이후 진지소녀라는 진지소녀요? 네, 진지소녀라는 너무 별명. 진지해서 아니면 예, 좀 개그 같은 거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별명이 약간 붙였습니다. 근데 후보자 약간 웃기는 건 혹시 좋아하시나요? 약간 사람들 막 재밌게 하는 거 이런 거에는 혹시 관심 아니, 있어요? 잘 웃긴 하는데 그렇게 웃기거나 이런 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지소녀. 네. 근데 그 별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 좋으신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아 그냥 진지한 스타일이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별명을 대하는 가장 담백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제 한 후보자님마저 또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네. 아니요, 저희가 이제 갈 거라서 한번 흔들어 주시고. 자, 버릇이네 버릇. 버릇. 자, 혹시 그런 걸 하면서 가장 인간적인 거 내 버릇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거 약간 생각하시면 약간 아니야 생각이 아닙니다. 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어릴 네. 때부터 그다음 사춘기 때까지 이상하게 이를 갈았어요. 아 이 가는 거요? 이 가는 그래가지고 이게 남한테 얘기도 못 하겠고 제가 또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들은 너 이렇게 이를 가냐고 그래요. 그래서 주무실 때도 이 가거나 뭐 아니면 네, 그런 겁니다. 그게 지금 잘 때. 잘 때. 네. 그래서 이게 이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쌓인 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그게 지금도 그 뭐랄까 아련히 떠오릅니다 버릇이. 이게 그냥 이 가는 거. 근데 네. 사실 그게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는 이 가는 거면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하는데 지금 안 갑니다. 안 가세요. 네. 저는 뭐냐면 네. 이를 가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를 깨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자면서 딱딱 소리 날 정도로 깨가지고 치아가 약간 부서질까 걱정이 들 정도로 해서 제가 예전에는 막 휴지도 물고 자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냥 그러면 이런 버릇 말고 약간 그런 거 이제 원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주문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약간 큰 일 앞두고 있으면 하기 전에 약간 주문 같은 거 그런 건 혹시 있을까요? 제가 그 뭐랄까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는 책을 네. 아마 그 노만버라고 했는데 잘 기억 안 나는데 단행본은 한 이 정도 두께의 책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한 10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적극적 사고 방식. 네.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는데 그 책을 한 10번 읽으니까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10번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네. 이제 약간의 10번 읽고 네. 그 뒤부터는 내가 약간 적극적으로 약간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예. 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뭐냐면은 이제 그 남 앞에 제가 어릴 때는 네. 남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읽고 나서는 이제 남 앞에서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지금 말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 지금도 잘 못해요 지금 못하는데 그런 걸 읽으니까 네. 주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 주문이 돼가지고 내가 이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뭐랄까 그 주문 속으로 나름대로 그 하면은 그게 그 누구든지 다 이제 뭘 새로운 걸 하거나 어려운 거 그죠. 있잖아요. 어려운 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일 같이 해주셔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정태호 부장 혹시 이제 곧 또 일어나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한 번 더 추첨을 한 번 더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한 번 더 뽑아서 네 우리 추첨해서 한 번만 더 한 번 더 뽑아주세요. 이번에는 또 정태호 부장도 약간 지금 담백한 매력이 보이고 계셔가지고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싶어요 사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여행인데. 여행. 네. 근데 사실은 영화도 그렇고 여행도 네.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네. 영화는 제가 영화를 사랑하는 모임도 할 만큼 그런 모임을 모임도 직접 있었어요.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참석. 운영을 한 건 아니고 네. 그 뭐 친한 사람들끼리 모임도 하고 같이 단체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네. 저는 혼자서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시고 그러네요. 토요일 날 제가 옛날에는 토요일 날 일을 끝내고 혼자 딱 사우나를 하고 그다음에 혼자 영화관을 가요.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딱 들어갔는데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영화관 아무도 없고 그냥 네. 약간 혼자서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 거. 네. 그래서 혼자서 저 때문에 영화를 튼 거죠. 어, 그렇게 영화를 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 영화도 좋아하시고 여행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네. 여행은 또 어떤 최근에 그럼 어디 여행을 좀 최근에 물론, 여행은 제주도 올레길을 1번부터 14번 코스인가까지 네. 10일 동안 제가 걸었죠. 혼자서 그렇게 계속 혼자서. 그걸 걸으신 거예요? 네. 와. 근데 그때가 네. 3년 전인가 한여름이었는데 한 38도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38도. 그런 네. 그러니까 온도가 그 정도 되는 되게 더운 여름 날이었는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좀 고민도 있고 그래서 좀 생각 좀 정리하려고 갔는데 야 이게 너무 더우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더운 것만 해도 네. 물만 계속 마시게 되고 막 그렇게 되시는 그러니까 거죠. 진짜 거기서 처음 출발해 가지고 14번까지 가는데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 딱 3명 봤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후보자님이셨고. 네. 근데 약간 사실은 처음에 제가 후보자님을 뵀을 때 조금 무섭기는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약간 이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약간 기가 좀 쫄렸는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약간 웃을 때 네. 이런 말씀 들으면 될지 모르겠지만 좀 귀여우시거든요. 그래? 네. 그래서 귀엽고 하시다 보니까 되게 친근감이 간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저랑 대화하고 나면 되게 그런 느낌 받아요. 약간 하나의 매력 중에 하나 이렇게. 네, 좀 편하대요.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네. 외모로 딱 봤을 때 뭔가 딱딱한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혼자 여행하는 것의 묘미 그리고 혼자 예. 영화 보는 아. 것에 대한 묘미. 그걸 제가 경험을 직접 했죠. 근데 그럼 하나 여쭤보고 요즘에 청년들 키워드 중에 하나가 혼자라는 키워드가 많잖아요. 네. 혼자 밥을 먹는 거, 음. 뭐 혼자 여행하고, 혼자 뭔가를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키워드가 있는데 후보자님 오히려 그거를 즐기고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 혼자 하는 거에 대한 이 문화가?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청년 세대가 혼자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 구조가 강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좀 불행한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 내 혼자서 여행하고 혼자서 영화 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즐기는 거니까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슬픈 얘기죠. 슬플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후보자님도 혼자 이렇게 잘 즐기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하나의 매력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다른 후보자님들도 혼자 하시는 거는 또 즐겨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아니, 저도 저 여행 좋아합니다. 혼자 예, 혼자 특히 그 청년기에 네. 혼자 여행을 그 옛날에는 완행 열차가 있었어요. 완행 예, 열차는 완행 열차인데 제가 네. 그걸 제가 이제 그 고향이 전북 임실이에요. 네. 임실인데 임실에서 서대전까지 가가지고 다시 부산까지 혼자 여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보통 그 비둘기호인데 열차가 보통 하루 한 20시간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자 여행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혼자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그 사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성숙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약간 비슷하면서도 네. 굉장히 근데 나는 사색을 하러 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사색은 못 하고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무념무상이에요. 그럼 그 마지막 여행이 그 여행이라고 하셨으면 네. 그 이후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전혀 없으셨겠네요. 없었죠. 그럼 지금 약간 사색도 즐기고 아니 근데 싶으신 무념무상이 네. 얼마나 심리적으로 좋은 건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강제적인 무념무상이지만 네, 그걸 깨닫게 아무 된 생각 거네요. 없이 지낸다라는 게 실제로는 정신 건강에 엄청 도움이 되네요. 네, 자 그리고 자 이제 지금 너무 지금 사실 다른 분들 얘기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우리 후보자님 그렇게 되게 아빠 미소로 저랑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마침 이제 자리를 일어나셔야 돼가지고 네 우선.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계속 한 분 한 분 다 이 자리를 지켜주시려고 와주신 만큼 우리 이제 일어나실 때 우리 후보자님께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후보자님 어쨌든 현재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한마디 뭐 다짐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약속이라든가 어떤 얘기는 한마디로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 선거와 관련해서요? 네네 아니면 뭐 이제 청년과 우리 마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한마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청년 TF라는 걸 제가 한번 운영을 해봤어요. 2030 TF라는 걸 해봤는데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과연 우리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키워드가 2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공정, 또 하나는 소통. 네. 이 2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우리 지역에는 1인 청년 가구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공정의 가치라는 거는 뭐 어차피 정치나 정부의 영역에서 우리가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보면 이제 소통의 중요성이 되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
함께 공동으로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제 공약에도 이 청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그 공약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제가 정치인으로서 이 지역에서 그런 이 공유, 소통의 어떤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우리 저희 부탁드리고 우리 호자님 나중에 제가 인사드릴 때 저 반겨주실 건가요? 아,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호자님 그럼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자리- 저도 일찍 일어나서.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두 분이 빠져가지고. 네. 자 이제 마지 이제 우리 세 분께서의 자리를 이제 함께 해주시는데 자 이게 박현수 후보님도 그렇고 이제 김환영 후보님도 지금 계속 말씀이 많이 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냥 뭐 하고 싶은 말이 갑자기 있다라고 했으면 편하게 한번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네. 아까 뭐 혼자 가는 거 여행 이런 거가 제가 네. 제일 관심 있는 거여가지고 네. 그 혼자 가는 거 어쨌든 저는 등산을 머리가 아, 아플 맞아요. 때 네. 혼자서 가끔 이제 등산을 가는 경우가 있고요. 등산을 가면은 이제 이렇게 갈 때는 올라갈 때는 좀 되게 힘들기는 하고 네. 어렵기는 한데요. 올라갈 때 이제 그래도 꼭 이 생각은 정리하고 와야지. 머리가 아픈 이렇게 생각한 것들을 막 생각을 정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정리는 막상 잘 안 되고 되게 힘겹게 땀 흘리고 올라갔던 뭐 이런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행 관련해서는 제가 그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고소공포증 있으시구나. 네, 그래서 여행 가는 거, 뭐 비행기 타는 거 이런 걸 되게 힘들어했는데 작년에 그 민중당에서 여성 그 당원들과 함께 정책 연수를 독일로 갔다 왔어요. 오 비행기 꽤 오래 타는 그 시간. 비행기를 10시간을 타서 근데 이제 제가 마더센터를 하고 있어가지고 마더센터가 이제 독일에서 만들어져서 이 마더센터를 꼭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결심을 하고 10시간 비행기를 타겠다고 했는데 아. 비행기를 막상 탔는데 제가 아까 막걸리도 좋아하지만 와인도 좋아하거든요. 혹시 실례가 안 되지만 술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좋아는 하지만 많이는 못 마시고요. 네. 근데 그 비행기 안에서 와인 무한, 뭐 맥주 무한 그렇게 해서 약간 이제 그 무서움을 술 두려움을, 기운에 약간 술 기운에 이제, 네. 네, 잘 다녀왔던 기억이 그럼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조금 뭐 고소공포증이 많이 줄어들으셨나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이 되게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꼭 도전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비행기 타거나 뭐 이런 여행 가는 거 이런 거에 별로 두려움이 없고 되게 즐기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정말 막걸리 먹고 술 먹으면서까지 그걸 이겨내신 거 보면 약간 보통 성격은 아니신 것 같아요. 되게 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명확하게 하고 하시는 의미가 그렇죠. 좀 있을 것 이렇게 같아요. 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막걸리와 술 때문이라기보다는 마더센터를 위해서 독일까지 갔다 그러니까요. 왔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로. 저 그걸 위해서 술 네. 기운을 빌려서까지 내 의지를 품어내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하다고 보실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다음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할 텐데 지금 키워드 받으신 통 있으신가요? 이거? 네, 네 지금 이거 보이시죠? 네, 그 옆에다가 지금 사실 그 얘기들은 그 청년들이 후보자님들의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했었으면 이제 후보자님들은 청년들의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키워드로 적어서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 적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도록 할게요. 혹시 키워드가 더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몇 개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몇 개를 더 적어드릴게요. 아 옆에 종이다가 바로 여기다가 바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 여기다가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네. 종이 말고 네 그 아, 캡에다가 아예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옆에다가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 여기다가 이렇게. 네, 네, 네. 청년들의 그 어떤 관심 사항을 아니요 그냥 후보자님이 청년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고 싶다. 아 이거에 대한 청년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이 청년들의 키워드라고 해서 되게 후보자님 굉장히 깊은 생각이 듭니다. 다들 어쩌서 제가 말을 못 걸겠어요. 네. 다 쓰셨나요? 네.
보시면 이거 좀 받아와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재 뽑는 식으로 했는데 3분 정도 지금 자리를 지켜주셨으니까 각각마다 키워드를 아예 질문하는 형식으로 한번 바꿔서 질문하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어려움이 키워드를 적어주신 우리 김한영 후보자님 맞으신가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2가지를 했는데요. 네. 청년들이 가장 청년들에게 궁금한 거, 네. 청년들이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네. 청년들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되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어. 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 게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네. 기회가 또 있으니까 네. 네,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면 좋고 네.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반대편에는 정치를 써주셨고요. 그 반대편에 어려움이란 써주셨는데 이거 외에도 정말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알고 싶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리고 앉아 계신 우리 청년분들 중에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난 이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분에게 손 번쩍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자, 없으면 제가 고민을 하실 것 같다라는 한 분을 뽑아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지금 현재 노트북 하고 계신 분, 우리 아까 밴드의 어려움을 얘기해 주신 것만큼 자, 그럼 청년으로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저는 오히려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물론 집에 돈이 있거나 그렇진 않은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생각해도 되고 이게 내 선택이고 그냥 내가 어떻게 더 잘하면 될지 이게 나라 탓이 아니고 이게 정치 탓이 아니고 좀 저는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사실 이런 청년 단체나 이런 것도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개인의 어려움은 뭐 성격적인 단점들은 있겠지만 그 외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시나요, 혹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가장 친구들과 이런 얘기도 많이 주고받아요. 사실 난 이런 게 어려워. 특히나 이제 선거 시즌이 오면 그런 얘기들도 많이 오는데 그러면 친구들의 얘기 중에 하나의 어려움을 얘기해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어려움은 사실 연애하고 싶다. 아. 왜 나는 사람 못 만나지가 제일 많았었어서. 아, 그 약간 그런 네네네. 좀 이제 결혼이랑 이어지는 어쨌든 연애 어려움 뭐 그런 네네네네. 것들 얘기도 있었고 자, 그럼 우리 후보자님께 그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후보자님께 얘기 드리기 전에 이게 좀 부족할 수도 있어서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주변 얘기인데 이렇게 선거 시즌이 오면 사실 처음으로 선거권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와 플러스로 어떤 걸 봐야 돼?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많이 해서 그런 선택적인 어려움, 내가 어떤 내용들을 보고 어떤 걸 뽑아야 되는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답변이 되셨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가볍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1번, 2번 네.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지금 막 이렇게 유권자가 된 이렇게 선거권을 가지게 된 분들은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미지나 아니면 어떤 정당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깊이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번, 2번 이런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원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청년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연애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그 머리 바빠서 머리를 못 자르다가 미용실을 다녀왔는데요. 네. 예전과는 이제 뭐 연애나 결혼이나 이런 관이 되게 많이 달라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미용실을 간 분도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이제 네.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동의한다. 그리고 충분히 살펴보고 충분히 서로 알고 결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연애관, 결혼관이 기성세대보다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애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가장 큰
뭐랄까 고민 중에 네. 하나가 정말 실제로 연애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우선 다양한 정말 좋은 답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를 만난 가장 큰 이유 중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당의 색깔이 아니고 정당의 그런 번호가 아니라 각각 후보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공약들을 좀 더 들어보고 더 이해를 해보는 시간인 것 같고 저희는 대신에 후보자님들의 모습들을 조금 더 풀어보면 어떨까라고 했지만 조금 짧을 거예요. 이 얘기를 전부 다 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출연하신 후보님들의 얘기를 한번 각자 검색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이어서 청년들의 얘기가 나와서 하나의 또 단어가 있는데 우리 결혼관을 적어주셨어요. 이거를 왜 네. 물어보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참 보면은 지금 그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깁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네. 그 다음에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데 요즘 이제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요즘 보면은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늦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하거나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정년기를 지나면은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이게. 시기를 놓치면은 결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20대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대 결혼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30대 결혼도 늦지 않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30대 결혼을 뭐 하면 좋은데 그거 놓치면은 이제 이게 늦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개인별로 이제 결혼관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우리나라 현실이 이 인구가 줄어들면은 그만큼 더 국력이 또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성 세대는 좀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여러 가지 취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얽혀가지고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뭐라 할까 그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뭐라 할까 잘못된 정책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정책이라든지 일자리 정책이 연구 대상으로 하거나 실험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다가오는 것은 청년 실업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실업이 되는 경우에는 결혼 문제도 어렵고 같이 연결이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결혼관이라는 요즘에 키워드를 그런- 선택을 해주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청년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결혼에 대해서 한번 관은 어떨지 사실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혹시 또 나 이 얘기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괜찮으시다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서 마스크를 살짝만 내려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저는 34살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 주변에 결혼 안 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고 많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결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정치인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청년으로서 사회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어려워요. 예, 예, 차라리 예, 이런 예. 정책을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아, 그렇다면은 예. 혼자 살아도 예. 안전한 집에서 살면서 아, 예.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고 예.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으면서 할 수 예, 있거든요. 예, 예, 예. 걱정하시는 그런 인구가 없어서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일들을 줄이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아, 예.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정책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청년과 그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공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요 공약인데요. 1억 20평 아파트입니다. 생소하시죠? 1억 20평 아파트 하면은 아파트 한 평에 1억짜리도 있는데 20평을 1억 아파트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시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아니요. 제 공약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금융경제 출신입니다. 금융경제인. 국가나 그 공공단체 그렇지 않으면 그 서울시라든지 관악구에도 보유 토지가 많아요. 그러면 그 토지에다가 무주택 서민이라든지 청년을 위한 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 땅에다 지어가지고 땅은 그 아파트 같으면 땅에 지분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20평 같으면은 뭐 지분이 뭐 한 서너 평 돼요. 5평도 안 돼요. 한 5평 이내에 그 지분권은 임대료를 받고 공공기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LH나 SH에서 임대료를 받고 건물만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평 그 1억 아파트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도대체 집값이 얼마인데 왜 20평이 1억 아파트냐? 가능합니다. 뭐냐면은 한국감정원의 현재 그 아파트 조성 평당 조성 원가가 500만 원이 전후예요.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25면 딱 1억입니다. 그죠? 그래서 1억 아파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평 아파트가 되면은 실질적인 그 아파트 평수는 실질적으로는 한 15평, 16평 되거든요. 그러면 15평에서 16평이면은 적어도 그 신혼부부 그 4인 가구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경험인데 제가 그 결혼해 가지고 아들이 둘입니다. 군대 다 갔다 왔습니다. 다 갔다 왔는데 아들이 둘인데 아이들 어릴 때 4식구가 13평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넉넉합니다. 그럼 좋아요. 근데 사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경험들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청년 참가자분께서 우리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결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청년들마다의 좀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후보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생각은 조금 드시거나 뭐 그런 것도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로 해서 이 문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네, 일단은 그게 서울뿐만 관악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은 예. 국회에서 절대 다수당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 서민 주거이기 때문에 네. 어떤 당이든지 제가 이제 그걸 국회의원이라든지 정당에 제의를 하면은 네. 청렴이 그 서민 주거용이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동의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청년 마지막 참가자분의 얘기를 듣고 우리 한희수 후보자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알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를 듣고 이제 우리 한희수 후보자님은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그걸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한다는 의미로 우리 참가자님께서 마지막 한마디를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 선거 결과에 떠나서 그런 좋은 정책이 있다면은 예.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그걸 좀 실현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예, 제가 그게 요즘 뿐만이 좋습니다. 아니라 예. 민중당에서 그 후보님이 진행하신 마더센터 같은 것도 예, 예. 청년 입장에서는 아이를 제가 결혼하지 않고 입양을 하고 길러도 맡길 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주거가 기본이고 주거에 예. 딸린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데 예, 예. 각자가 내세우는 그런 정책만 고집하지 마시고 누가 당선이 됐든 간에 좀 좋은 그렇습니다. 정책을 예. 모아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선 참고자님 이제 말씀 혹시 다 끝나셨을까요? 네. 자, 우선은 이 자리는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저런 얘기들은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듣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듣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들어서 느낌이 다르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하고 가신 다음에 예, 예. 추후에 이제 선거 기간 동안 그걸 위해서 이제 열심히 더 어필하고 알겠습니다. 더 할 수 있도록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저분들의 고민들을 막 한 번에 타파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다져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자 이제 하나의 또 키워드가 남아 있어요. 이거는 원래는 이제 제가 자유롭게 청년들을 뽑게 하려는 했는데 세 분이 정도 이렇게 딱 남아 계셔서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거를 마지막 키워드인 만큼 랜덤으로 우리 청년들이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우리 청년분들? 반응이 아무도 없으세요. 네, 좋아요. 그럼 이건 제가 뽑아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이거 마지막 키워드 뽑아주신 게 어떤 거였죠? 이거 자유를 적어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사실 네. 2개를 써도 되는지 모르고 하나만 썼는데. 네. 그럼 지금 네. 딱 청년들 보고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들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고요. 하나는 남녀 평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지금 키워드 사실 2개가 너무 좋은데 너무나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어서 네. 제일 궁금한 키워드를 먼저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에 대한 궁금이냐 아니면 사실 이제 젠더 문제 같은 경우 워낙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2가지 선택 중에 나는 그냥 청년들의 자유로운 얘기를 듣고 싶으면 이제 어떤 키워드를 먼저 네, 그럼 말씀하신 자유 네,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유는 뭐 경제적인 자유, 심적인 자유 다 포함돼서 네, 말씀하시는 네.
걸까요? 통괄적인 통화적인.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주고 싶으신 분, 말씀해주셨던 분들도 괜찮고 아니면 다른 분들도 괜찮으신데 혹시 얘기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자, 없으면 제가 이분의 얘기를 또 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더 지목을 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청년분들? 자, 없으면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똑같이 우리 아까 말씀해주셨던 분 있잖아요. 우리 이제 지금 자켓 입고 계신 분, 네. 네, 네. 아 이거는 제가 이제 너무나 얘기를 잘해주셔서 청년을 조금 공감 어느 정도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요청을 드렸는데 자유에 대한 이 질문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가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는데 그 선택의 폭이 너무나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엄청난 고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저한테 있죠. 근데 그 고시 공부를 해서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잖아요. 그게 과연 저한테 주어진 자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선택의 자유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맞겠네요. 어차피 내가 원 선택을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냐, 뭐 어쨌든 그런 얘기로 조금 이해를 해도 네, 될까요?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좀 너무 형이상학적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자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정말 제 또래나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정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인지가 좀 의문스러워질 때가 많고요. 네. 하루 종일 일하고 최저임금 받으면서 사는데 그게 내 선택으로 그 일자리를 얻었으니까 넌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 이렇게 치부하고 말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뭐 혹시 청년분들 중에 얘기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바로 지명해 주셨는데, 네, 저렇게 철학적인 부분이 아니어도 나는 이런 게 자유가 없을 것 같아요라고 해도 편하게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속닥속닥 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 이렇게 마이크. 자,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그 자유는 어떤 개념인지.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자유는요. 지금 청년들이 자유롭게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자유롭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들이 다들 틀리시잖아요.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그 주변에 조건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정말 하고 그럼 그 자유를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극복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반대적으로 조금 생각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자유라고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진짜 자유 대한민국으로 민국에 살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알고 싶었어요. 사실 정책적으로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좀 깊어져서 제가 그냥 그 부분이 궁금했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런 느낌이죠. 연애는 우리가 하고 싶죠. 하지만 연애를 할 수 없는 그런 자유에 있는 느낌처럼. 네. 조금 이게 좀 청년스러운 얘기들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 연애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연애를 할 수 없는 그런 자유 아닌 자유에 있는 느낌. 뭐 그런 질문들도 같은 포함해서 물어보시는 거라고 그냥 이해를.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땐 저희가 늘 배우기로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를 누리면서 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맨날 갖고 살고 있거든요. 저 역시 아직 미혼입니다. 네네네. 미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요즘 저와는 또 다른 세대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자유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또 그 자유를 본인이 그러니까 성취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사회에 그냥 적응하면서 사시는 스타일인지 이런 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그거 그러면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궁금했던 게 이제 그 후보자님은 이제 청년 때 네.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편인지 아니면 사회에 적응하신 편인지. 저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는 자유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았으면 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랑 어울리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는. 그래서 조금
혼자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본다던가 만든다던가 이런 작업에 더 몰두해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혼자 하시는 자,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면 너무 약간 이제 두 분이 이제 1대1 토크쇼가 되어가고 있어요. 네, 그 토크쇼가 되어 있어서 자유를 뭐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본인의 얘기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라고만 정리해 주시고 끝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청년이 있어요. 정도만 해주셔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뭔가 다수의 사람들이 뭔가 선택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과 자유를 꿈꾸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지만 계속 얘기하면 디테일하고 약간 너무 딥하게 맞아요. 들어갈까봐 딱 네, 이 정도 조심스럽습니다. 깊이에서 네,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한 번에 더 얘기를 저 지금 사실 제게서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저 뒤에 현수막 뒤에 네. 얘기를 듣고 계신 것 같기는 하면서도 또 안 듣고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계신데 이제 자유에 대한 키워드 한번 앞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자유라 자유. 네. 자유라 하면은 뭐랄까 제가 느끼는 자유, 제가 생각하는 자유 결인 거죠. 그래요. 자유 지금 이게 후보자님 이거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저분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자유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네. 자유로우신가요? 자유로우신가요? 지금 잘 모르겠네. 자유롭게 하다. 자유롭다. 자유 자체 단어 자체가 조금 평소에 안 듣던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 경제적 자유, 아까 말했던 연애를 할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이제 네. 옆에 분에게 마이크를 네. 넘길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네. 자. 네. 마이크 네. 네. 저는 자유에 대해서 생각했던 게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한 지 얼마 안 됐고 친구들도 이제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뭐 일을 했다가 이제 잠깐 그만두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얘기할 때마다 많이 하는 얘기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기는 해요. 그냥 밤에 만나서 자유롭게 얘기할 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교를 보통 이제 4년을 다니고 졸업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대학교 때 배우고 나서 이제 보통은 전공을 했던 길을 살려서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취업을 했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고 뭔가 안 맞다는 거를 이제서야 깨달았는데 사회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는 자기는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는 이제 조금 나이가 그래도 있는 편이야? 혹은 이미 4년 동안 혹은 그 이상 공부하면서 뭔가 투자한 비용들이 있는데 이 길을 포기하고 뭔가 새로운 다른 길을 가게 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투자했던 돈들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지원해줬던 부모님들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롭게 진로를 못 찾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걸 알지만 그대로 쭉 가야 되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서 새로운 길로 찾아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부담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런 점들 때문에 뭔가 선택의 자유들은 많다고 하지만 뭔가 자기가 나아갈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외부적으로 막혀 있달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좀 살 시간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 직업들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럴 만한 환경이나 그럴 만한 시선 같은 게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까 자유라는 키워드를 들으면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우리 후보자님 이제 이거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듣고 이제
마음에 품고 가서 얘기를 네, 하시는 네. 걸로 하고 네. 네 우선 이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왔는데 사실 한 분의 얘기 더 듣고 싶기는 해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뭔가 메모를 해주셨는데 뭔가 메모를 해주신 내용 중에 일부 정도는 한번 청년들이 있는 자리에서 뭐 얘기해 주시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청년들이 어떤 걸 고민하는지를 되게 진지하게 저는 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고요. 저희 민중당에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민중당 대표가 청년당도 있어가지고 청년민중당의 당 대표도 청년이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하지만 우리 관악에 있는 청년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고요. 아까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여성 문제 관련해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도 혼자서도 혹은 입양을 해서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안정적인 그리고 집이든 그것이 주택이든 집이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런 예를 들면 네, 그런 여성들이 정치에 좀 많이 나설 수 있으면 좋겠다.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그것을 더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기성 정치인들이 안 하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좀 절박한 사람들이 또 더 많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여성 정치인이 또 많지는 않아 가지고요. 그런 것에 대한 걸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청년들이 어떤 것에서 어려워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듣게 됐던 것 같고 잘 메모했다가 더 많이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너무 잘 얘기들 끝까지 자리 지켜주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관악구 하면 항상 떠오르는 단어들이 청년이라는 단어랑 항상 관악구는 같이 붙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오늘의 청년들의 얘기가 모든 청년들의 얘기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청년들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셔서 선거 기간까지 충분히 끝까지 열심히 마음을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후보자님들도 조금 오늘의 자리가 조금 많이 도움이 됐을까요? 예, 도움됐습니다. 네,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 많이 됐고요. 사실 자유라는 얘기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자, 그 대신에 자 그러면 조금 너무나 이제 추상적인 느낌이 되면 우리 청년들도 혼란스러워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 자유라는 부분이 우리 개개인으로 봤었을 때는 다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단 국가적인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들 생각을 조금 해보시는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잠깐 정책 개헌이라는 걸 이번에 하게 되는데요. 개헌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저희는 건국때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이번 개헌에서 그 자유 앞에 자유자를 뺐어요. 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던져드리고 싶은 단어 키워드는 그 자유가 되는 이유가 민주주의는요.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고요. 자유민주주의도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자유라는 가치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자유라는 단어를 조금 어떻게 개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이 듣고 싶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한 번씩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 꼭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청년들은 오늘 후보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정책과 단어와 그리고 사실 그 얘기보다는 후보자들 오늘 들려주셨던 후보자님들의 본연의 얘기들을 조금 집중해 주셔서 이제 선거에 끝까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후보자님들은 오늘 청년들의 얘기가 다 듣지도 못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우리 후보자님들의 얘기도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선거 기간 내내 계속 그런 소통들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후보님 너무들 고생 많으셨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발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씩 받아가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네, 자 앉아 주시고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꼈던 우리 청년분들이 사실 현재 시국이 시국인지라 많은 후보자님들 모시지 못한 점 그리고 많은 청년들을 많이 모시지 못한 점 너무 양해 부탁드리지만 그래도 청취자분들이 계속 이 얘기를 보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너무나도 청년들 후보자님들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조금 최대한 정치적인 얘기를 조금 빼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 후보자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조금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막걸리 얘기도 사실 저희는 너무나 정감 가는 키워드 중에 하나였고, 네,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도 네 키워드 하나였고, 우리 후보자님은 이제 뭐 사투리를 쓰시면서 뭔가 구수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와닿고. 폭탄주를 좋아하는데. 아, 폭탄주. 네, 어쨌든 우리 다 좋아합니다. 우리 후보자님도 이렇게 술자리를 좋아하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후보자님도 많이 알았고, 우리 청년분들의 얘기들 많이 알았으니까 이 마음까지 끝까지 가서서 이제 선거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길 바라고, 선거 이후에도 이 마음 끝까지 변치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드리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 총선 후보자 토크쇼, 후보자는 토크가 하고 싶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 번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